안녕하세요, 건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염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 고객님들이 조금 인지하고 주의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인데요. 고객님들이 가끔 염색하러 오실 때 댁에서 샴푸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저희 두피에서는 유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천연 두피 보호제 역할 같은 걸 해주는데 샴푸를 하고 오시면은 그게 다 제거가 돼서 아마 샵에 와서 염색 시술을 받으실 때 되게 따가우실 거라서 그건 조금 주의해서 샴푸를 안 하고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염색 도구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둥근 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는 볼이 나왔죠. 네.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옛날에는 그냥 이런 동그란 볼이었는데 이런 거는 브러쉬로 이렇게 푸다 보면은 되게 양쪽 끝에만 도포가 돼가지고 양 조절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나온 거는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균일하게 도포가 돼서 네. 양 조절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어떤 미용인들은 이렇게 찍어서 염색약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시던데 네. 그러면 약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깔끔하게 붓 끝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네. 붓 끝으로 떠서 양 조절을 하면서 이쪽 안에 염색약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바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씻을 때도 오래 걸려요. 이쪽 안에 끼면 이 끝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양을 딱 뜨고 터치를 해주는 게 네. 조금 더 편리하겠죠. 네. 네. 그리고 붓이 하나는 빗이 달려 있고 하나는 빗이 안 달려 있는 붓인데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빗이 안 달려있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양인들 모발? 조금 얇고 손상이 심한 모발에는 빗이 안 달린 브러쉬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빗이 달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 모발처럼 조금 굵고 손상도가 좀 덜한 모발에는 어느 정도 빗살이 있는 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에는 사실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네. 잘 엉킵니다. 그리고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붓으로 퍼뜨리면서 터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빗이 안 달린 붓이 나와 있는 거고, 동양인들도 탈색을 하고 모발이 가는 모발이 있는데 그런 머리에 붓을 터치를 조금 약을 바르고 빗질을 하면 잘 엉키잖아요. 네. 근데 억지로 빗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발이 늘어나고 손상이 좀 심해져서 빗질이 너무 안 되는 모발은 빗질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억지로 빗지 말고 최대한 약도포를 충분히 하면 염색약이나 뭐 일반 펌제에도 트리트먼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면 그 다음에 빗질하는 거는 빗질이 잘 되겠죠. 네. 근데 적당하게 바르지 않고 소량만 바르고 억지로 빗다 보면 큐티클이나 모발이 늘어날 수도 있고 큐티클 손상이 심하게 네.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색 터치 방법. 터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원장님은 염색을 대부분 원터치로 들어가시는데 선생님들 다른 분들 보면은 뿌리 염색 같은 경우는 두피 쪽 1cm 정도 떼고 투터치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원터치로 들어가시는 게 약을 잘 조절해서 바르면은 원터치로 들어가도 충분히 얼룩 없이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항상 들어가고 계세요. 두피에 열이 있어서 몇 센치를 띄고 투터치로 많이 염색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원터치로 뿌리 쪽은 얇게 바르고 한 번에 원터치로 발라주는 게 정확한 타이밍에 시간을 보고 헹굴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학 제품, 염색약이나 펌제도 마찬가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손상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색깔이 완벽하게 그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터치로 발라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터치 방법을 조금 스킬을 키워서 농도 조절을 하면서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랩핑을 씌워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경우인가요? 원장님은 보통 세치 커버 하실 때 랩핑을 많이 하시는데 랩핑을 하시는 이유가 저희 큐티클이 열이 닿았을 때 열이 있을 때 큐티클이 열리고 열이 식으면서 큐티클이 닫히는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치 커버 같은 경우는 깊게 침투가 돼야 되니까 랩핑을 해서 열을 주면서 어느 정도 큐티클이 열려서 연모제가 침투되게 한 다음에 네. 샴푸하러 가기 최소 5분 전에는 그걸 빼가지고 열이 식어지면서 큐티클이 다시 닫힐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랩핑을 벗기자마자 바로 모발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샴푸실 가는 것보단 조금 더 큐티클을 닫는 시간을 네. 주시고 샴푸실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에멀전을 하죠. 핸들링도 네. 하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에멀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유성 매직 같은 걸로 글씨를 쓰면 그냥 다른 걸로 지금 잘 안 지워지잖아요. 네. 근데 같은 유성 매직으로 그 위에 덧칠해서 바르면은 잘 지워지는 것처럼 네. 에멀전을 할 때도 염색약이 헤어라인에 묻어 있을 때 다른 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 약으로 지웠을 때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어라인을 에멀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덜 침투되어 있는 염색약 같은 거를 에멀전 하고 핸들링 하면서 완벽하게 침투를 시킨 다음에 샴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두피에 많이 닿게 염색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앙드레김처럼 막 두피까지 막 이렇게 내려오게끔 덕지덕지 바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머리카락에 염색하러 왔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에 최대한 농도 조절을 하면서 바르면 나중에 에멀전도 쉽고 세척하기도 쉽고 그래서 샴푸 시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는데 두피 쪽에는 왜냐하면 모공에 염색약이 많이 들어가면 모공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조금 더 두피 쪽에는 섬세하게 발라주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염색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네. 알려드렸는데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염색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끝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임이 오버되면 손상이 가는 거고 타임 전에 헹궈버리면 그 정확한 색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헹궈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라서 신속하게 헹궈야지 정확하게 원하는 색깔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염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